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비수도권 감염이 전체 절반에 육박할 만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오늘 추가로 공급되는데 모더나가 만든 백신 5만 5천 회분은 다음 주인 31일 국내에 처음 들어옵니다.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혜택으로 가족 모임 제한 완화를 비롯해 자가격리와 심야 출입 제한 면제 등을 지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내로 백신 인센티브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방역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도 오늘 열립니다.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113일 만에 특별법정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 전역에서 벌어진 유혈 상황은 물론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오전까지 황사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흑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낮부터 비가 그치면서 황사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오늘도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상태로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5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대비 4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집계를 마감하면 오늘도 5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명, 경기 109명, 인천 13명이 발생하면서 257명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절반에 육박한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46.6%를 기록한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4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유흥업 종사자들은 주로 합숙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같이 숙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감염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 춘천에서도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더해지면서 현재까지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세종시 어린이집은 원생과 직원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돼 전국 접종기관으로 공급됩니다. 오는 31일엔 모더나 백신 첫 공급 물량 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백신 공급 전 국가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6월 중순쯤 접종기관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3%가 조금 넘습니다. 접종자 중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934명 중 94%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80세 이상이 55%, 70대는 28%, 60대는 1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에 대한 예방접종의 효과는 100%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 효과 역시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 감염 예방 효과는 60세 이상 전체에서 89.5%에 달했습니다. 미접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1명이 감염된 데 비해 접종자는 7.6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효과 분석할 때는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해서 분석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월 말 시작한 국내 백신 접종은 1, 2차를 합쳐 553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이상 반응 신고는 2만 4천여 건, 전체의 0.4%에 해당합니다. 방역 당국은 모레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예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는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에 대해 내렸던 여행 경보 3단계 여행 재고 권고를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도 일본과 함께 여행 금지 국가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우리나라는 강화된 주의에 해당하는 2단계를, 중국은 3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을 놓고 내정 간섭이다, 불장난하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중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응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남중국해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공개 반발했습니다.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며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반응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만이 명시된 것은 일반적 표현에 그친다면서 중국은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중국의 비난 발언과 비교하면 비판 강도가 약해져 나름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일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성동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30대 여성인 피의자는 만취한 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인근 공사장입니다. 섬광이 스치더니 곧이어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곧이어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진화합니다. 어제 새벽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벤츠를 몰고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 여성분이 차에서 나와가지고 요 뒤에 보이는 그 보도턱에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서 차에서 기어 나왔다는 게 맞겠죠? 해당 차량은 피해자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고 100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미끄러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60대 피해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지하철 콘크리트 방호벽 철거 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여성 운전자는 무릎 찰과상 등 경상을 입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성동구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동대문구의 본인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이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 기억하시죠?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영이는 의식이 없는데 구속된 간호사에 대한 재판에 아영이가 인공호흡기를 차고 등장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갓난아이를 한 손으로 잡고는 바구니에 던지듯 툭 내려놓습니다.
목욕을 시킨 뒤에도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 칩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구속된 학대 간호사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린 어제 아영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 법원에 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유모차형 휠체어에 탄 아영이는 키 87cm, 몸무게 15kg 정도로 훌쩍 자랐습니다. 저하고 와이프가 둘 다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가지고요. 혼자 놔두고 오기가 좀 불안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간 아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재판 내내 엄마 아빠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봐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정작 구속된 간호사는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덮친 불청객 황사는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여름은 지난해보다 덥고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황사바람을 맞은 백령도의 미세먼지 수치는 어제 오전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들어 수도권 내륙으로 들어온 황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황사가 우리나라를 찾는 빈도도 늘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봄철 황사 관측일수는 보통 6.8일인데 올해는 이번 황사를 제외해도 10일이나 됩니다. 오늘 전국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린 뒤 공기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불청객, 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날씨가 평년, 즉 지난 30년 평균보다 높을 확률이 40%, 비슷할 확률은 40%로 예측했습니다.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비슷할 확률은 30%입니다. 폭염 일수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히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 수준엔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다른 해와 비슷하겠지만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이른바 게릴라성 폭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돌발 기상이 발생하면서 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모두 대비해서 지난해엔 최장 장마가 찾아오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났는데 올해도 예상 밖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올 1분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가 세종에 있습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 경쟁률이 221대 1을 넘었는데 같은 단지 공무원은 1대 1, 즉 혼자 청약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 공급 때문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일부 블럭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21대 1을 기록해 올 1분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첨만 됐다면 수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억이 넘거든요. 분양가가 4억 대니까 받기만 하면은 5억 정도 수요 차익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은 일반 분양과 분위기가 아주 달랐습니다. 2,800여 세대를 모집하는 이전 기간 특별 공급에 540명만 지원해 5대1 수준의 경쟁률만 기록한 겁니다. 심지어 공무원 23명은 1대1 경쟁률로 특공에 당첨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분양 신청자가 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당첨의 확률이 적은 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청약에서 당첨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특공 경우에 높기 때문에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여 채 가운데 25% 이상이 이전 기관 특공으로 공급된 가운데
달라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특공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오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늦게나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장사하다가 폐업한 곳곳의 상가들.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현재 파산 선고 없이는 남은 임대료를 모두 내야만 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대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3달 이상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월세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안은 입법 예고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논의도 필요해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지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이던 법안이 오늘 입법 청문회를 통해 처음 논의됩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반대해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자 정부로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키로 한 건데 법 통과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손실보상법을 서둘러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의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첫날 감금됐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113일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수치 고문은 건강해 보였지만 정보가 차단돼 미얀마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윈민 전 대통령과 함께 임시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113일 만에 처음 확인된 모습입니다. Aung San Suu Kyi, in her physical appearance, she seems fit and alert and smart as always. 재판 직전 30분간 수치 고문을 만난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800여 명이 숨진 사실은 물론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군부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에 대한 해산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Grows out of the people, and wherever the people is, there must be, and there is necessarily be the body. The body may exist wherever the people is, she said.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수치 고문은 뇌물수수 등 7개 혐의에 대해 차분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벨라루스가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려고 다른 나라로 가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정부가 나선 납치극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행 금지 등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벨라루스 민스크 국제공항.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의 여객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여객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강제 착륙시킨 겁니다. 12개국 17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언론인 라만 프로타세비치가 체포됐습니다. 27년간 장기 집권한 루카셴코 대통령에 맞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며 외국으로 도피했던 인물입니다. 라이언에어는 여객기 내에 벨라루스 비밀 요원이 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te-sponsored piracy, and it's outrageous to see that Lukashenko's regime can use whatever measures.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벨라루스 항공사가 유럽연합 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국 항공사가 벨라루스 영공 비행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미국도 충격적 행위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A journalist, it constitutes a brazen affron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the regime.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온순하고 귀여운 동물들은 보거나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미국에선 이런 점을 이용해서 4발 달린 치료사가 활동한다고 합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미니말이 등장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분 카운티의 초중고 통합학교에 미니말 2마리가 사육사와 방문했는데요. 얼핏 보면 함께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심리 치료를 받는 겁니다. 성격이 온순한 말들과 함께하다 보면 정서적 안정은 물론 교감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 지역의 더 많은 학교에서 말을 이용한 심리 치료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한 해변에서 역대급 인파가 모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초대장 하나만 보고 2,500명이 모인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남쪽 헌팅턴 비치 인근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누군가 20일 밤 이곳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그동안 코로나로 답답했다며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파티에 참석하려고 해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장소가 좁아지자 도심으로 이동했고 도심은 2,500여 군중으로 미어 터졌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은 헌팅턴 비치에서 뭔가가 입소문을 타면 항상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몰려온다며 한탄했다는군요. 이틀째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먼지 농도는 127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세종과 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초미세먼지 수치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영동에서 일시 매우 나쁨 단계, 영서와 영남, 제주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황사 섞인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서는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면서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와 전북에서도 붉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에서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 자체는 많지는 않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면서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황사도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서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특보구역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 14도, 안동 11.8도, 대구 14도, 부산은 18.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울진 22도, 대전과 안동은 21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종일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엔 제주, 밤에는 전남을 시작으로 모레는 또다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